항상 내 질문에 엉뚱한 대답만 하는 챗GPT에 쓸모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원하는 대답은 안 해주는 챗GPT,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입니다. 챗GPT도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현직 개발자가 직접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가세요.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논문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연구 대상인데 사실 어려운 용어가 질비한 논문을 직접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챗GPT에 가까워지는 게 먼저인데 어려운 용어는 챗GPT와 멀어지기만 하니까요. 제가 쉬운 예시들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더 많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챗GPT 사용법은 어떻게 대답할지 정해주기, 이해하기 쉬운 예시, 제공하기, 대답할 범위, 결정해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알아도 챗GPT가 이상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대답할지 정해주기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면 항상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네모씨, 이번 달 매출 내역을 엑셀에 객단가, 판매 수량, 목표 매출, 매출을 꼭 넣어서 정리해 줄래요? 세모님, 오늘 회의했던 내용을 워드로 작성해서 A4 용지로 출력해 줄래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할게요. 동그라미님은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어 주실래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시나요?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답을 할지 정해줘야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위키피디아를 참고해서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줘, 출력해줘. 여기서 핵심은 테이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보여달라고 하면 이 업적에 대해서 테이블을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애 업적들을 생애 업적들을 테이블 구조로 시간 순서대로 알려줘.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블 구조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테이블 구조로 보여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포맷으로 보여줘야 될지를 설명해 주면 이런 식으로 포맷별로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첫 번째 프롬프트 작성법은 이해하셨나요? 이것만 알아도 일상생활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바로 가시죠. 다음 방법은 이해하기 쉬운 예시 제공하기입니다. 학창시절 한 번에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예시를 아주 잘 활용하셨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일상생활 예시를 통해서 어려운 과학 개념을 설명하신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챗 GPT도 인간처럼 예시를 들어주면 더 잘 대답해 줍니다. 바로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대 언어 모델인 챗 GPT는 숫자 계산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챗 GPT가 수치 계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볼 예정입니다. 예시를 제공해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알고 싶은 건 10팩토리얼의 값입니다. 10팩토리얼의 값을 알고 싶은데 그 10팩토리얼의 값을 알기 위해서 예시를 몇 개 제공해 보겠습니다. 1팩토리얼은 1이고요. 2팩토리얼은 1 곱하기 2죠.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위 예시를 확인해서 10팩토리얼의 값의 정답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날리면
아마 정답을 할 것 같은데, 알려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0 팩토리얼 값은 362만 8,8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면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이처럼 챗 GPT에 예시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챗 GPT는 더 잘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예시 개수에 따라서 원샷, 퓨샷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예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더 좋은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러 가시죠. 세 번째 방법은 대답해야 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을 내주시는데 그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지 모르다 보니 그냥 아무 답이나 쓰게 될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시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좋은 성적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범위를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한다면 갈팡질팡 헤맬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제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예시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노이 13세의 생애 일대기를 알고 싶어. 너가 위키피디아를 기준으로 대답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면 아마 일대기를 저장해 줄 건데, 테이블 형태로 지정해 주네요. 아마 위쪽에서 그 테이블 형태로 써달라고 했었던 세종대왕에 대해서 테이블 형태로 써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써준 것 같은데요. 위아래의 내용,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프롬프트가 아래에 있었던 프롬프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좋은 팁이니까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에, 그러니까 어떤 곳을 참조해서 대답해 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해주면 챗GPT는 더 정확한 대답을 해줄 거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좋은 팁이 되겠죠? 오늘은 챗GPT 활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은 더 빠르게 정보를 익히고 학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로였습니다.